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온몸엔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결국 몇 발자국 못 가 주저앉고 마는 여성. 살 그리고 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인공, 올해 43살 이은정 씨입니다. 아, 이놈의 살 때문에 진짜 더워서 살 수가 없네. 얘 좀 없으면 좀 덜 더울라나. 아무래도 살이 있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헉헉대고 또 땀도 많이 나서 이렇게 걷다가 잠깐씩 쉬었다 가고는 해요. 겨울에도 이제 버스 타러 막 급히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막 그 잠바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버스 타면 혼자 이제 막 땀이 나서 닦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통통했다는 은정 씨. 중학생 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80kg을 웃돌았다는데요. 그리고 30대 후반 인생 최대의 몸무게 100kg대를 찍은 그녀. 비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 딴에는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살이 쪄서 느려. 네가 그래서 느리다. 네가 살이 쪄서 느리다. 빨리빨리 안 다니냐. 그런 말들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뭐 젊어서 화려하고 예쁘고 뭐 그랬던 일명 리즈 시절 이런 게 저한테는 그런 시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정 씨. 오자마자 더위를 식혀줄 냉방기부터 풀 가동하는데요. 에어컨에 이어 선풍기까지 총동원. 더위가 가시고 나면 의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살겠네. 이게 다리가 오늘 이렇게 다리가 쑤시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냉탕과 온탕을 오가야 하는 상황.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무릎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몸이 무겁다 보니까 다리에 자꾸 무리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따뜻한 걸로 찜질을 해줘야 또 다음에 움직이기가 좀 수월해서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운 걸로 찜질 한 번씩 해줘요. 초고도 비만이 된 이후 온몸에 고장이 난 듯 각종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몸무게가 늘어갈수록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만 가는데요. 이제 혈압약 먹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때문에 이제 진통제, 옆구리에 지방종이 생겨서 그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혈압 때문에 수술이 그냥은 안 돼서 약 먹고 혈압 조절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아직 40 초반의 나이인데 혈당, 중성지방 모두 위험 상태.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집이 최고죠. 비만으로 건강까지 망가진 은정 씨.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침대와 한 몸이 돼 움직이지 않는 그녀. 살이 찌고 체중이 늘다 보니까 금방 지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통 누워 있어요. 좀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또 집에서도 여름에는 가스불만 켜도 이제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니까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죠. 여름만 되면은. 안 좋다는 거를 인식은 하는데 생각만큼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오랜만에 한번 재볼까. 더 찐 건 아니겠지?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네. 왜 이래? 언제 두 자리로 바뀌려나. 또 허리는 또 얼마나 늘었나. 최대 고민이라는 지긋지긋한 뱃살. 허리 둘레가 무려 106cm가 넘습니다. 지금 은정 씨는 초고도 비만 상태. 특히 중년이 되면 느는 이 복부 지방의 위험이 매우 큰데요.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하면 남성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2배, 여성은 7배까지 높아지고요. 과도한 내장 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당뇨는 물론 대사증후군 4배, 고혈압 2배 등
각종 혈관 질환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차곡차곡 쌓인 지방은 변성지방이 되면서 정상적인 대사가 어려워지고 염증 물질이 발생되면서 염증살이 됩니다. 이 염증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인데 비만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비만, 염증, 비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은정 씨 아직도 누워 있네요. 식사는 하셔야죠. 나가라 좀. 배고픈데 뭐 먹을까? 뭐 먹지 고민되네. 그녀의 식사 메뉴는 배달 음식 아니면 온통 인스턴트 음식뿐입니다. 무려 일주일에 4번 이상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데요. 물론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밥 종류보다는 면이나 밀가루가 들어간 것들이 더 입맛을 당기는 것 같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밀가루가 관련된 것들이라서 아무래도 더 선택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은정 씨. 특히 면을 먹을 때는 더욱 심한데요. 입속에 넣자마자 사라지는 음식. 충분히 씹은 후에 삼켜야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원래는 천천히 먹었었는데요.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빨리 먹고 빨리 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서 빨라지고 또 그게 또 자꾸 저도 습관이 들어서 먹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린 식사 시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일상입니다. 아우 배불러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 좋다. 아 좋다. 에휴, 이걸 빼야 되는데 좋다고 또 저걸 잔뜩 먹었네. 일단은 워낙에 식욕이 좋기도 하고 뭐 한 끼 두 끼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뭐 4-5끼를 먹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힘들다는 핑계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뭐 천천히 먹기 이런 것도 해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 시기 잠깐 지나면 또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탈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쉽지 않는 버릇까지 그녀의 식습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 시 30분 후부터 염증 수치가 급증합니다. 놀라운 건 이 염증 수치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사실인데요.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 호르몬, 신경계, 신진대사의 균형까지 무너뜨리고 심내혈관 등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염증이 복부 지방에 쌓일 경우 축적된 지방 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를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체내에서 만성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데요.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한편 체내 증가한 지방은 다시 염증 물질을 생성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미세하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훼손하고 36,000개나 되는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은정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도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 항상 이제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한 번씩 듣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할 때마다 좀 많이 걱정스럽죠.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 심각한 내장 지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배에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있거든요. 지방의 두께는 2.3cm 정도 되고요. 그다음 내장 지방의 두께도 약 1cm 정도 돼요.
3.19cm. 지방간도 좀 있고 네. 내장 지방도 있고 피하 지방도 많아서 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지방률이 42.6%로 높아가지고 몸에 체지방이 좀 많은 편이에요. 피 검사에서도요, 예, 중성지방 수치가 되게 높아요. 357로 높고 혈당도 150으로 높아요. 피에 기름도 가득하고 당도 흐르고 게다가 혈압도 세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수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일하다가 혹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혈관 상태는 위험한 상태예요. 초고도 비만인 은정 씨는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단 주치의의 소견. 중성지방 혈당 모두 심각한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게 뭐 아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죠. 탄수화물을 조절을 하고 나머지 조금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방법으로 양도 조절을 하고 식습관도 그렇게 좀 조절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